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뭐 자세히는 모르고 네. 테슬라 오너 머스크가 웹 3.0은 뭐 그냥 마케팅이다. 맞아요. 뭐 이런 작년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 12월에 그런 말 했었죠. 웹 3.0은 그냥 마케팅 홍보 수단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저는 이제 IT 업계 쪽을 출입하다 보니까 웹 3.0을 요즘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컨퍼런스나 행사 같은 데 가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메타버스 NFT가 핫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는 거의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가 빠짐없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유독 이 웹 3.0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웹 3.0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과연 아까 머스크가 말한 대로 이게 사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다가오는 이 혁신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그런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웹 3.0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1.0과 그 2.0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일단 웹 3.0을 말하기 앞서서 웹이라는 것을 그냥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저희가 보통 이제 www 할 때 그 앞에 W가 그 웹의 약자인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1세대 웹 1.0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2000년 초반까지의 인터넷 초창기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막 파란 화면에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인터넷을 했는데 그때 윈도우 95 시절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검색밖에 없었어요. 인터넷을 하면 뭐 야후라든지 그 전도 있었나요? 그 전에 천리안. 천리안 그 채팅 세대. 네, 왜냐면 저는 통신부터 했어요. 천리안도 했었고 스타크래프트를 나오면서 인터넷을 이제 그쵸. 했죠. 그때 맞아요. 게임이 그때 같이 이제 나오면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는 단순히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미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소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기능밖에 할 수 없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웹 2.0 시대가 되는 시작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 중반 2005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시대죠? 네이버 지식인이 처음 나왔을 때. 맞아요. 네이버 지식인도 어떻게 보면 그 2.0 그쵸. 시대의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대. 일종의 컨텐츠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웹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유튜브죠.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생산자가 돼서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콘텐츠를 기반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웹 2.0에 들어서는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또 뭐 유튜브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생태계 안에서 생산자와 소유자가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웹 2.0 시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요? 네. 그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다 해서 그건가? 우리 맨날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뭐 개인 정보가 유출이 좀 쉽고 그리고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방향성도 지정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방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플랫폼이 이제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크리에이터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 같은 거를 거의 플랫폼들이 독점하죠. 물론 일부 크리에이터들에게 그걸 나눠주긴 하지만 실제 이제 기여한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죠. 그리고 막 노딱 주고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 기업이 그렇게 성장한 건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은 물론 그 안에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끼리 소통을 하고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상 체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평등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주 그냥
꿀은 다 사육사가 가져가는 뭐 이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플랫폼들도 그거를 나눠주고자 뭐 창작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이제 만들어서 좀 더 분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보상 체계가 덜하다면 이제 웹 3.0 시대가 오면 그것이 소유자가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이 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데이터를 그 이용자가 소유한다는 것이 이 웹 3.0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네. 그 예를 들어 뭐 웹 3.0이든 2.0이든 네. 통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유자, 뭐 개발자가 자기 네. 수익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광고 수익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왓챠가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네이버에 영화 평 같은 거 남기잖아요. 네. 근데 영화 평을 남긴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받는 게 없잖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왓챠에서 걔네가 이제 왓챠 코인을 줬습니다. 영화 평을 남기는 사람들한테 왓챠 코인을 줘서 그걸 가지고 코인이 실제로 업비트에 상장이 됐어요. 오. 네, 그래서 만약 그 코인을 내가 영화평을 남겼을 때 코인을 받으면 그 코인을 나중에 뭐 팔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의 보상을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해준다는 게 이 웹 3.0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P2E 아시죠? 플레이 투 원. 네. 네. 기존엔 이제 게임만 했었다면 이제는 게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주는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찍었던 스태픈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이제 무브 투 언이라고 해서 내가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웹 3.0 시대에 들어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생각이 예전 같아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면 개발자들이 다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들 보상을 안 받으면 그 플랫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이용자들이 있어야 자기들의 그런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3.0을 지금 계속 추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박지훈 기자 생각하기에 네네. 이제 웹 3.0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기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혁신이다. 네. 이제 소비자들도 대우받는 시대가 오는 거다, 인터넷상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박지훈 기자 생각은 좀 어때요? 저는 이게 루나 사태가 저한테는 사실 그 생각의 변환을 갖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루나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웹 3.0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탈중앙화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전 좀 신봉론자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제 루나가 터지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허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일단 웹 3.0에서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잖아요. 그쵸. 네, 모든 이제 인터넷 같은 것도 탈중앙화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거를 이제 소유자 중심으로 다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탈중앙화라는 말이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게 아무리 탈중앙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분명 매개체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방금 같이 뭐 웹 3.0 시대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생산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했을 때 네네. 이 보상을 주는 주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체가 결국에는 그거를 자기들이 재화를 가진 상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주체들도 플랫폼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루나 사태 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루나 코인이라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탈중앙 기반적인 그런 코인이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중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디파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 게 그것의 핵심이었는데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중앙적인 권도영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창시자가 있었고 그 안에서 테라폼 랩스라는 또 중앙적인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걸 만든 기업이. 근데 이제 탈중앙화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그런 프레임이죠. 네,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경영을 했던 거죠. 네, 오히려 모든 것들이 베일에 감추고 또 소수만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저는 이 탈중앙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이번에 루나 사태였기 때문에 이런 웹 3.0이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이런 탈중앙화적인 인터넷 플랫폼은 저는 아직은 좀 그 때가 아니지 않나. 네, 그 기술이 아직도 뒷받침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탈중앙적으로 하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원래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뭐가 터지면 네.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은 책임질 사람,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책임의 주체를 찾다 보면 올라가게 돼 있으면 분명히 그 구조가 하나로 또 뭉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괴, 막 이렇게 제일 나쁜 놈들의 대장을 찾게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코인 막 이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냥 화폐, 뭐 가상화폐, 뭐 디지털금. 근데 옛날 생각일 수는 있지만 화폐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보장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화폐의 가치를 주려면 중앙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저도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게 이게 탈중앙화의 또 문제가 일단은 예를 들어 보상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자가 사라지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앙적인 게 그나마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방금 뭐 보안 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뭐 벌금을 내리든지, 그렇죠. 어떤 규제라도 내릴 수 있어서 그거를 다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이번 테라 사태만 보더라도 사실 누가 범인인지 뻔해요. 뭐 권도영 또 그 공동 창업자 뭐 신은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뻔히 존재하는데도 아직까지 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명확한 어떻게 보면 규제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이게 워낙 탈중앙화되고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책임을 질 사람들이 탈중앙화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불분명해진다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웹 3.0이라는 것도 네네. 기본적인 게 이제 탈중앙화를 이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 정부의 어찌됐건 관리 감독을 받고 그 소비자도 약간 보호를 받는 걸 요즘은 좀 많이들 그쵸. 원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웹 3.0이 조금 활성화되기 힘든 것 같아요. 활성화되기 힘들 뿐더러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탈중앙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로 치면 이게 무정부주의인 거잖아요. 정부가 없이 모든 시민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건데 사실 저는 어떤 하나의 주체가 있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탈중앙적 코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비트코인의 27%는 0.01%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소수, 진짜 그쵸. 소수가. 진짜 소수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세 같은 것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탈중앙화가 오히려 더 중앙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탈중앙화가 과연 가능할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거는 이런 무정부라든지 네네네네. 이런 자유 이런 그쵸. 걸 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같은 게 있는 느낌이네요. 이게. 맞네요. 여기 보면 부처스 나이프님이 네. 이제 많이 올려주셨는데 미래 소설, 자유도시, 제국도시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탈중앙화를 만약 표방하면 네. 할수록 문제가 뭐냐면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규제를 안 받게 되면 또 생기는 문제가 뭐냐? 탈중앙화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까 주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든 사람이 있고 그걸 운영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그 나몰라라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파이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는데 디파이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은행이 어떻게 보면 그걸 그렇죠. 관리하잖아요. 네. 은행이 뭐 예금을 맡기고 또 대출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그 은행이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디센트럴 한마디로 그런 중앙적인 그런 기관이 없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금융 거래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이자를 통해서 디파이 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렸어요. 뭐 연 20% 이자를 담보로 해서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셀시우스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도 많이 생겼고 근데 그런 디파이의 문제가 뭐냐면 막상 이렇게 뱅크런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그거를 책임질 그런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 손실 100%. 우리 흔히 말 뭐 네. 청산당했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런 뱅크런 사태가 나오면 예금자 그렇죠. 그런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맞아요. 네, 해주죠. 그런 게 최소한 있지만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만약 디파이를 통해서 어떤 돈을 예치했을 때 그 돈이 사라졌을 때 그걸 제가 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탈중앙이 과연 만약 온다고 해도 이게 좋을까라는 저는 최근에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너무 요즘에는 웹 3.0, 웹 3를 네. 너무 무분별하게 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면 돈 되겠다 맞아요. 싶으니까 우리도 웹 3.0이야. 네. 아 우리도 블록체인 해. 뭐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 이 웹 3.0을 가장 이제 그 시대를 바라는 그런 곳들이 기관들, VC들. 특히나 이 웹 3.0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 VC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존에는 웹 3.0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기술적인 의미의 웹 3.0이었어요. 이더리움 개발자가 말한 그런 어떻게 시멘틱 인터넷 웹을 말한 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보상과 소유를 사용자가 갖게 되는 의미로 약간 추상적으로 바뀌더니 요즘에는 약간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된 그런 용어로 약간 추상적인 용어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게 진짜 마케팅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네. 웹 3.0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NFT가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내가 저작권을 그냥 인터넷에 내 저작권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내 저작권을 올리면 그거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블로그에 올리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뭐 광고 수익을 내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뭐 플랫폼을 통해서 받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직접 파는 거잖아요. 막 경매에 올리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웹 3.0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거래 이런 것도 웹 3.0의 일환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실제로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 중심이었던 것들이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팬덤 기반을 갖고서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마치 우리가 웹 3.0이 뭐 새로운 뭐 어떻게 보면 미래의 혁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그렇죠. 지금은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너무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이걸 추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서 좀 경계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도 알고 웹 3.0 뭐 이런 용어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업계 이야기도 알아야 되는 게 모르면 네. 조금 혹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코인 처음 시작했었을 때 진짜 코인을 정말 잘 당연히 몰랐었죠. 왜냐면 코인을 뭐 적극적으로 하는 나이대도 아니고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주위에서 야 이거 하면 돈 벌어. 그게 뭔데? 뭐든지 블록체인 들어가면 다 돈 버는 거야. 네. 딱 이러는 거. 그래서 봤더니 주식도 막 블록체인 기반이 쭉 오르고 있고 맞아요. 코인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네. 거예요. 혹해서 했다가 크게 당하고 나왔죠.
그래서 안 합니다. 요즘 진짜 IT 기업들이나 모든 네. 기업들이 이 웹 3.0을 꼭 붙여서 자신들의 기업을 약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같다. 예전에 그 4차 산업혁명. 맞아요. 이제 뭐 하면 네. 다 4차 산업혁명을. 그때랑 네. 굉장히 유사하죠. 음.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네. 사실 이 메타버스가 저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웹 3.0이 키워드인 것처럼 작년에는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메타버스만 갖다 붙여서 갑자기 상한가 치고 이런 게 작년에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라고 해서 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진짜 작년 한 해 주가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 폭락했죠.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올해도 저는 분명히 이 웹 3.0 관련돼서 많은 테마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돼서 섣부른 투자는 아직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전 한 가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과거 닷컴 버블이 있다고 했지만 그 버블이 있으면서도 인터넷 시대가 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웹 3.0도 어떻게 보면 버블이 있고 거품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이런 비슷한 시대는 올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실제로 이제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오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런 웹 3.0이다. 뭐 이런 뭐 코인, NFT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블록체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준 기자 이쪽에 취재도 많이 해보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블록체인이 정말 이런 모든 거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약간 궁극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요즘에는 좀 많이 회의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뭐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일반인 수준에서 보면 그런 블록체인보다는 다들 그냥 코인으로 돈 벌고 싶고 그리고 이런 웹 3.0 시대는 내가 보상을 좀 많이 받고 싶고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 그 기술을 얘기하고 그 기술의 발전을 얘기한다면 그건 좀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근데 요즘 기업들이 말하는 이 웹 3.0과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전 호객행위라고 봅니다. 네, 그 기술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이런 기업이니까 투자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기업이 그 웹 3.0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대에는 이런 기술들이 각광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들어볼만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프레임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겠네요. 예를 들어 무슨 게임 하나 나왔다. 네네네. 우리는 웹 3.0 기반의 게임.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많이 하세요. 딱 요즘 이런 근데 거네요. 그런 게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주는 거예요? 진짜 그냥 자기네들의 그런 코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코인으로 많이 줍니다. 네. 아. 그래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코인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것도 새롭지 않은 게 솔직히 과거 이제 네이버 지식인 하면 지식인 뭐 주지 않나요? 나 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보상을 많이 좋아요 같은 거를 많이 받으면 그렇죠. 그거만큼의 포인트 같은 거를 맞아요. 줘서 포인트를 줬죠. 네이버에서 그 내 블로그를 더 꾸밀 수 있거나 그러니까 맞아요. 바깥에서 쓰긴 좀 그렇지만 네이버 안에서 쓸 수 있는 뭔가를 줬었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보상이 일정 부분 있던 거라서 뭐 요즘에 뭐 이런 걸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이게 새로운 웹 3.0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이런 코인을 이해할 때 도토리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싸이월드 도토리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갇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면 원래 없던 거에서 생겨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에 있던 네. 개념을 새로운 기술이 덧붙이고 이걸 확장하고 이런 데서 새로운 기회를 보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 1.0 시대 때 탄생한 기업들이 이제 구글이나 야후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검색 엔진을 쓰고 웹 1.0 기술을 쓰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게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더 준비하고 얘기를 더 해드릴 게 있으면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사실 요즘에 웹 3.0과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화와 이런 평등이라는 가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평등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웹 3.0 시대에 우리가 이게 과연 평등한 게 맞나라는 걸 좀 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웹 3.0 시대의 그런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오히려 더 소수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 소수들만의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VC들이 요즘에 이 웹 3.0을 적극 홍보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VC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또 이걸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이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소득의 불평등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조금 제 생각을 덧붙여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 돈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익은 플랫폼을 개발하는 곳이 이제 다 가져가고 이렇다고 보는데, 이런 디파이라든지 탈중앙화도 보면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기가 되게 좀 더 용이해진 측면이 있어서 누구나 다 기회는 있는데 더욱더 소수한테 집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빨리.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상장하는 것보다 코인을 발행하는 게 훨씬 수월한 게, 주식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코인은 사실 아직은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유통하고 그 유통량도 속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장 기준이나 폐지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거래소랑 충분히 입을 맞춰서 자기들이 그걸 발행해서 쉽게 털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이런 VC나 기업들이 돈을 벌기 용이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런 용어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도 의심을 해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보면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올라왔다가 팍 그 꺼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뭐 맞아요. 지금 뭐 코인이 꺼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기가 되면 뭔가 이런 회의라는 게 있고 반성이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참 코인도 새롭게 생기는 거 이제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힘든 것 같아요. 기술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